이마 같은 경우는 주름이 제법 많이 좋아집니다. 팔자 필러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동한다, 매우 안정적이고 변하지도 않고 1년, 2년 지나서 저는 이게 생명력을 잇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 우리가 크리티컬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혈관 이벤트, 혈관 부작용. 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닥터 세사마입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필러는 무엇인지, 필러의 추천 부위와 비추천 부위는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필러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필러 시술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한국 굴지의 필러 제조회사 메디톡스사의 키닥터이기도 합니다. 필러는 끝뒤 시술이라고 하죠. 수술이 아닌 시술로 우리 얼굴에 필요한 부위의 쉐입을 바꿔주는 약간 반고용 물질의 젤리 같은 성상의 물질이에요. 뼈 위에 피부 아래쪽에 디자인을 해서 주입을 함으로써 적절한 쉐입의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여러 부위에 우리가 필러 시술을 하는데요.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코필러부터 드물게는 이제 귓볼 필러 시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러 부위 시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필러 시술 부위는 일단 이마 필러, 관자까지 포함해서 이마 관자 필러, 그리고 팔자 필러, 그리고 눈밑 필러, 그리고 또 입술 필러, 그리고 비교적 좀 난이도가 있는 부위를 제가 또 좋아해요. 같은 시술을 하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나은 가치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면서 이제 추천하는 부위고요. 이마 관자 필러 같은 경우는 지방 이식이나 아니면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에 비해서 필러 시술이 가지는 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추하는 부위고요. 그리고 뭐 꺼진 이마를 적절한 이제 곡선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아름다움을 만드는 행위이고, 적절한 시술을 했을 때 주름도 좋아져요.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면 히알루론산 필러가 체내에서 물을 좀 잡아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주름이 이제 미세하게 좋아지는데, 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이 제법 많이 좋아집니다. 아주 이제 깊은 고정 주름이 있는 경우는 이마 주름 필러 시술을 병행해야지 아주 이제 좋아지는 변화가 생기지만, 잔주름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좀 볼륨을 좀 쌓아줬을 때 잔주름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개선되는 변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팔자 필러 같은 경우는 팔자 부위가 좀 꺼져 있으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사람이 좀 배고파 보이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가 좀 적절하게 이제 차오르면은 젊어 보이고, 당연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팔자 필러는 하면은 팔자 필러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적절한 우리의 깊이에 적절한 필러를 사용해서 시술하면은 매우 안정적이고 변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팔자 필러가 별로 불리한 얼굴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필러 이외에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울세라라든지 팔자 고랑 위에 있는 살을 좀 줄여주는 시술을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밑 필러는 아주 디테일한 부위고, 누가 시술했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꺼진 눈밑이 자연스럽게 차오르면 훨씬 젊어 보이고 주름도 개선되고, 추천하지 않는 부위는 사실 없어요. 요즘은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과한 시술을 요구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은 요즘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수년 전만 해도 과한 시술이 좀 약간 유행했었던 시기가 있어서 항상 그런 경우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편인데, 과한 시술은 모든 부위에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교 필러를 과하게 했을 때 너무 이제 부자연스럽고, 턱 필러 같은 경우 우리가 과하게 했을 때는 무턱이 심하신 분들은 변형이 좀 제법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창 이제 좀 뾰족한 턱 끝이 이제 유행했었던 시기가 있는데, 한계치 이상의 시술이 가해졌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서큘레이션에 장애가 생겨서 턱끝이 이유 없이 좀 약간 예전에 비해서 좀 붉어졌다든지 약간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필러가 과해서 생기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필러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크리티컬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혈관 이벤트, 혈관 부작용. 혈관 부작용은 필러가 이제 혈관 안으로 슝 들어간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괴사나 치명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요. 필러 이후에 이제 실명에 대한 것은 다른 선생님들이 많은 영상에서 설명 잘 드렸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혈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이 뭉툭한 캐뉼라라고 하는 긴 바늘을 적극 사용함으로써 혈관 부작용을 거의 0%대로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신 게 필러는 이동한다. 일단 필러는 시술자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필러를 사용했을 때 이동하지 않고요. 향후 1년, 2년 정도 이동하지 않고 1년, 2년 지나서, 저는 이게 생명력을 잇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체내에 주입이 된 이후에 수년이 지나면 필러가 처음 가지고 있는 물성을 잃어버려요. 쉽게 생각하면 좀 물렁물렁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팔자 필러가 여기까지 이동하진 않아요. 절대 네버. 물렁물렁해진 필러가 여기서 미세한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필러의 물성이 변해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팔자 필러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웃으면서 말하면서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텐션 때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계속 이게 눌리죠. 그러면 이 텐션 때문에 살짝 미세한 변화는 생길 수 있어요. 필러는 녹지 않는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라제로 녹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필러의 효과부터 부작용에 대한 내용까지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필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